TV 타임즈. 네,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인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인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김씨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쓴소리 잘하는 촌철님들 계시다는 유튜브 맛집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라디오와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사 맛집입니다. 시선 집중입니다. 네, 오늘도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널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동신님은 예. 월요일에 품격 시사 방송 김종배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월요병은 없이 기분은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왜 더마카 홍보 멘트는 안 하십니까? 아, 제 홍보 멘트요? 네. 어디 있나요 그런 게? 아, 오늘은 없군요. 네. 저번에 있지만 제가 좀 쑥스러워서 아껴두는 뭘 거예요. 쑥스러워 저번에 잘만 하더만.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월요병 없냐고 물어봤는데 없으시네요. 까칠하신 거 보니까. AS 타임 갈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공보 담당으로 내정을 했고 이번 주부터 업무 개시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어서 어제 대변인으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상록 전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담당관을 내정을 했습니다. 두 대변인의 정식 선임 날짜는 15일, 그러니까 내일이고요. 예. 역할을 좀 나눴다고 합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기자 대응, 이상록 전 담당관은 SNS 홍보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도 이번 주 중으로 공식 정치 선언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전해졌거든요. 예. 아직도 커밍 순 모드이긴 합니다만 뭐 곧 임박했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일단 요 전 기자 출신의 공보라인 투톱 체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근데 투톱 이야기 하기 전에 네. 그 전에 나왔던 인물이 한 명 있었죠. 장해찬 평론가라고. 아, 그렇죠. 그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공보단의 일원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뭔가 또 젊은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뭐 있겠죠? 그러니까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확실히 결합한 건 맞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취재해 보겠습니다. 아니 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근데 장해찬 평론가도 그때 했던 워딩을 좀 살펴보면 연락이 오면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근데 아무튼 한 사람은 기자 대응, 또 한 사람은 SNS 담당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뭐 시대를 반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그 같은 결로 지금 SNS를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네. 결국은 초점은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국민 홍보를 얼마나 이제 중시하고 있는가. 결국은 뭐 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뭐 가장 합리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모두 보수 언론 출신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어디 한 곳만 빠졌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 출신이다. 이것도 좀 눈길을 끌고 4889번님이 또 신선한 시각을 보내주셨는데 삐딱한 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도 네. 권익위에 있던 사람이 윤 전 총장 캠프로? 그럼 국민의힘은 권익위 부동산 조사 믿어도 되겠네요. 삐딱선 제대로 타셨다. 네,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예. 다음 뉴스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예.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야권 통합 대상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모두 서울 상계동에 거주하고 있는 두 대표는 동네 카페에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는데 이 대표는 양당 합당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당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서로의 공감대 정도만 확인했고요. 그리고 예측하시는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조만간 당 대표 자격으로 안 대표를 예방하면 합당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안 대표는 정치 선배로서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만났다며 덕담만 나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야기가 좀 다르죠. 네.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좀 다릅니다. 예, 경선이 한창일 때 권은희 의원이 우리 시선점과 인터뷰에서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안철수 대표는 덕담만 나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러면 정말 합당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걸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고요. 뭐 네. 그러면 왜 만났을까? 또 이게 그러니까 그 따라붙는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네.
해답은 안철수 대표의 다른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합당에 대한 원칙은 이미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논의는 실무진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정리를 하면 합당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합당에 대한 접근법이 다른 것 같은데 밀당은 하겠지만 네. 파토는 놓지 않는다. 이런 모드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게 감정보다 실리를 먼저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안철수 대표 말 좀 보세요. 정치 선배로서 배려 차원에서 만났다. 어허. 야, 여기에도 뭔가가 좀 잔뜩 묻어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어허.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보다는 실리가 우선인 게 정치이다 보니까 네. 이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게 이런 거잖아요. 비국민의힘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 그렇죠. 예. 그죠? 결국은 네. 단일화해서. 그다음에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또 확인된 건 반문재인 반민주당 표심이 국힘으로 결집하고 있다. 뭐 대충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설 자리가 별로 없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합당이라고 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변수는 윤석열이겠죠.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 등판하느냐, 그다음에 등판해서 일단 그 둥지를 어디에 트느냐, 이거에 따라서 합당에 따른 어떤 손익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까지 보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밀당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밀당 모드로 들어갔다. 근데 또 여기서 한 말들을 가지고 촌철님들이 또 촌철을 보내주고 계신데 네. 라디오 헤드님, 안철수 대표가 정치 선배 맞나요? 이준석 대표가 먼저 아닌가요? 해주셨고 시작한 시점이 어떻게 되죠? 네, 해주셨고 네. 8672님이 정치 선배 그것이 주요 포인트인가요? 해주셨고 반면에 김영선님은 참 정치 모른다. 안철수 대표가 총선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이겼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의견들을 좀 보내주고 계시네요. 정말 제대로 합당될 수 있을까? 아직은 약간 물음표를 찍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변수가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과도 직접 소통을 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이 먼저 이준석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당선 축하 문자. 자, 이렇게 연락도 주고 받았으니까 어떻게 입당 좀 빨라질까요? 일단 정치 선언을 하고 정치 선언을 하면서 일단 정치적 뭔가 둥지를 어디에 트느냐가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느냐 아니면 뜸을 들인 다음에 입당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네. 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바로 입당을 한다면 공보 담당을 2명씩이나 둘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그런가요? 네.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 네. 아무튼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호황 국면이다 보니까 아마 고민이 깊을 것이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조간들을 보니까 국민의힘 당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좀 띄운다.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좀 은근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안철수의 선례가 타산지석이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요건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안철수의 선례라고 하는 게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2012년 대선 때를 놓고 보면 안철수 바람이 거세게 불다가 쭉 빠진 적이 있었는데 네. 빠졌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가 정치 세력과 정당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대통령에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네.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 분석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한 발언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이제 후보 단일화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에게 졌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결국은 제3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났다. 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얘기죠. 네. 국민의힘이 아니면 안 된다. 결국은 그 얘기라고 하는 점에서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잠시 후 3부에서 이준석 대표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당선 후 인터뷰가 정말 쏟아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다른 데서는 안 묻는 제2비면의 히든 질문 준비 잘 하셨나요? 압박이 너무 심하네. 네. 넘어갑시다. 네, 이 시간만 제가 압박할 수 있어가지고 네, 히든 질문은 8시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철거 현장.
감리를 맡았던 업체 대표가 입을 열었는데요. 광주 동구청이 철거 계획을 허가한 5월 25일부터 붕괴 사고가 난 9일까지 철거 업체로부터 공사 일정을 공유받지 못했다. 따라서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갔다. 그다음에 사고 당일 감리 일지 작성도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감리 업무를 진행하고 지적할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는 문서가 바로 감리 일지거든요. 네.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왜? 이게 있으면 사고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작성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진짜로 아는 건지 아니면 은폐하는 건지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중요한 건 엉망이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은데 감리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현장 관리 감독이잖아요. 네. 관리 감독이 안 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갔을지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점을 좀 환기하고 싶은데요. 연말 연초에 큰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큰 뉴스를 탔던 게 뭡니까? 이선호 군의 안타까운 죽음이었잖아요. 네. 이 모두가 어떤 문제입니까?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됐는데도 철거 현장에서는 버젓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 뭐라는 겁니까? 뭐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고, 그죠? 네. 그 동네는 그 동네고 이 동네는 이 동네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제기되는 주장이 빠져나갈 수 없는 강한 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장관이 그 광주 사고 현장을 찾아서 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관지어서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따져보니 이 법대로라면 이번 사고는 대상이 안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누더기라는 얘기는 수없이 우리 방송에도 했으니까 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구멍이 숭숭 떨리면 그 구멍은 고속도로가 된다는 점을 유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로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좀 제발 좀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예. 저 그리고 준비하다 보니까 감리업체 대표 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상주 감리가 몇 회 감리를 나가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현장에서 철거하는 사람들이 감리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상의를 안 했다. 공사 시작 공문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걸 지금 기자한테 하소연할 일인가요? 자기가 감리자면 만약에 철거 업체가 현장에서 자기를 배제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구청이나 시공사에 문제 제기를 하면 어땠을까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저희가 지난주에 광주 동구청 건축과장하고 인터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건 감리업체의 몫이라고 하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된다고 했죠. 네. 감리업체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공사 현장에서 정보도 안 주고 자료도 안 준다라는 네.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면 결국은 뭐 그 행정관청도 그렇고 감리업체도 그렇고 손 놓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당신은 그냥 굿이나 먹고 떡이나 드십시오.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안전 뭐 엉망으로 해버리니까 그 떡이 맛있겠습니까? 크겠습니까? 아니 이걸 세상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안 고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해주고 계신데 7841님은 대한민국은 항상 그랬어요. 그때만 넘어가면 끝. 바로 그거죠. 바로 TK님 서로 책임 회피하는 모습이 정말 화가 납니다. 이세호님 일반적인 상식과 너무 다른 현장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네요. 예. 라고 해주셨는데 예. 사실 저희 제작진이 지난주에 취재한 바로는 비상주 감리라고 할지라도 굴착기가 실제 철거 작업을 하면 감리자는 현장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부터 철거가 허가가 됐다면 그냥 갔으면 돼요. 근데 사실은 책임감이 감리업체 얘기도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만에 하나라도 감리업체 대표의 말에 조금이라도 사실이 있다면 이거는 또 그러니까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되는 겁니까? 한솔기업 그다음에 한솔기업에 발주했던 현대산업개발인가요? 그렇죠. 여기에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네. 네, 법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참 화내지 않고 월요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또 화를 내게 돼서 죄송하고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넘어갈까요? 인천으로 가겠는데요. 인천 중구에 항운 아파트와 연안 아파트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각각 83년과 85년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는데 네. 합쳐서 1275가구 규모라고 해요. 근데 항만 물류시설과 화물차에서 나오는 소음, 분진, 매연 이런 것 때문에
2006년부터 송도 국제도시 909로 집단 이주를 추진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주 계획 발표 뒤에 아파트 값이 10배 뛰었답니다. 10배.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인데요. 정의당 인천시당이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66명과 아파트 소유권자가 일치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 166명이 이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인천시가 바로 반박에 나선 게 인천시 전체 공무원 가운데 3명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공무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네. 자, 2006년 1월 12일에 최초 그러니까 집단 이주 계획이 최초로 내부 결정이 됐고 네. 그리고 1월 17일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을 이용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이게 이제 인천시의 주장인 거죠. 차이가 너무 크네요.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숫자죠. 자, 인천시 특히 이제 이걸 감사했던 감사관은 대부분이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166명이 아니라 3명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인천항만공사도 자체조사 결과 투기 사실이 없다. 공무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러면 정의당이 헛발질한 거냐 네. 동명이인을 착각한 거냐 가려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네. 둘째, 공무상 비밀 이용 여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천시는 딸랑 3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3명이라고 치죠. 네. 근데 이 3명이 그러면 어떻게 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는가도 반면에 밝혀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여기서 공무상 비밀 이용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인천시는 최초 결정 후 대외 공표까지 5일밖에 걸리지 않은 점을 강조를 하지만 그 이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결정 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아파트 구입 여부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핵심 체크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정의당이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수사 대상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제대로 밝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995님의 촌철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릴렉스. 그치만 진짜 화나네요. 공무원도 모두 전수조사 갑시다. 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